앞으로는 살아가야 될 때가 너무너무 길어졌잖아요. 길어졌는데 길게 오랫동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동안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아픈 사람도 내가 고단하고 힘들지만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자녀라든가 나의 배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프신 것도 굉장히 이게 큰 고통인 것 같아요. 늘 신경 써야 되고 챙겨드려야 되고 그런 거를 인해서 나도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나만 건강해질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가족과 함께 건강해져야만 우리가 더 행복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가 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니다? 네, 머니가 중요하지만 머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건강이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건강이에요. 정말 제가 얼른 며칠 전에도 이제 친구들과 또 이렇게 잠깐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힐링 여행을 다녀왔는데 가족들과 하는 것도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또 함께 여행을 한다는 거는 정말 축복인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는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담비 같다고나 할까요?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뭐니 해도 또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과 이 머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없이 즐겁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내가 또 심심하지 않게 나의 일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돈과 일과 친구를 다 만날 수 있는 이런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히트 메이커스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반드시 붙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집집마다 사우나 부스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 집에 이런 사우나 부스가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겠죠. 저는 아직 저희 집에는 사우나 부스가 아직 없습니다. 매트는 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매트를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매트 대신에 이렇게 사우나 부스가 집에 있는 분들은요.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아늑한 나의 공간에서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신부주의를 시켜주고 또 나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잠도 솔솔 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사우나 부스가 있다면 세상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집집마다 2천만 가구 한 곳 한 곳마다 다 사우나 부스를 들여놓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사우나 부스가 있다면 당연히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 전도사 예,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것이 또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제공해 드리면서 그 사우나 부스에 있는 온열과 해독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 히트메이커스의 비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천만 가구 집집마다 심사우나 설치하고 또 생활 속 해독 단식 지도사 전문가를 육성을 해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집에서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이런 전문 샵이 많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내 건강을 케어하면서 건강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에 선봉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일은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히트메이커스의 사업이 앞으로 정말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사업을 정말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제품 구성이
건강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온열과 자연치유, 그리고 또 순환 통증 관리, 이너뷰티와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와 이렇게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요, 히트메이커스는 일단 가장 큰 것은 온열과 해독이에요. 온열과 해독으로 건강 관리는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게 정말 저는 히트메이커스가 제품 하나 보는 안목은 탁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온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온열 하면은 저희가 말하는 심부주열이에요. 심부주열은 우리의 뼛속과 혈관까지 따뜻하게 해줘야만 우리의 몸에 대사순환이 잘 일어나서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 우리도 건강해지고 몸도 개운해지고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심부주열이 그 역할을 하는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부주열 뼛속과 혈관까지 깊숙하게 열을 넣어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바로 사우나 부스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우나 부스가 저희 거는 쉼 사우나 부스는요 똑같지 않아요. 정말 이런 사우나 부스는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중국제서부터 그냥 1인용 혼자 앉아서 하는 거, 반신욕부터 발만 하는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부스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쉼 사우나 부스의 최대 장점은 싸다? 싸다. 맞습니다. 사우나 부스 대비 가격도 싸고요. 전기료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즘 뭐 가성비, 가심비 찾으시잖아요. 뭐 가격 대비 성능 좋아야 되는데 가격보다 이 마음까지 나를 울려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와 가심비 면에서는 쉼 사우나만한 게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내용은 이 안에서 나오는 신부주열이나 원적외선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5세대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지만 가격도 너무 비싸고 전기료가 부담돼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전기료 부담도 없고 이렇게 스펙 대비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쉼 사우나 부스가 어떤 사우나 부스보다도 최고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사우나 부스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 제가 이건 말씀드렸어요. 스펙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원적외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적외선 효과도 좋고 이렇게 저희가 대중소로 사이즈가 있지만 어때요? 사우나 부스 하나마다 전기료가 너무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신 분만 알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틀어놨는데 정말 전기료가 10,000원대에서 30,000원대밖에 안 나오더라. 이게 최고거든요. 마음 놓고 사용을 했는데도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저렴하더라. 그게 바로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나 부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사우나 부스와 또 효과가 또 있는 매트가 있어요. 매트 저녁에 전 침대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한 3, 4분 전에만 딱 전원을 켜놓고요. 3분 뒤에 들어가시기만 해도 뜨끈뜨끈하게 내 몸을 탁 지져주기 때문에 그 기분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상상을 해도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우나 부스와 매트도 함께 활용하시고 또 우리가 장을 튼튼하게 하면 복장이 편해야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장이 냉하고 차가우신 분들은 장만 집중적으로 열을 넣어줄 수 있는 또 복부 히팅 벨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벨트까지도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셔라. 그래서 온열이 먼저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연추위입니다. 해독과 단식인데요. 해독과 단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 몸을 건강하게 되돌리기에 매일매일 좋은 생활 습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없다면 한 번쯤은 마음 먹고 한번 해독이나 단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기 전에 나의 습관을 먼저 고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요즘 말씀을 드릴 때요.
우리가 질병이 오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디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 갑자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갑자기 아파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내 몸에서 일정 부분 내가 만나는 순간까지 내 몸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까지 갔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통증이나 염증이기 때문에 내 몸을 염증이 없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해독이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 몸을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요, 네 가지만 지켜도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통곡물이나 현미밥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공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먹어야 우리 몸에서 우리 특히 유산균,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분이 너무 많은 과일은 좀 줄이셔라. 네, 과일이 몸에 좋기는 하지만 과일의 당분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과일만 드셔도 우리 몸이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이 많은 과일은 줄이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좋은 소금을 좀 충분히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좋은 소금을 충분히 드셔라.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약을 끊어라.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몸은 내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해독과 단식입니다. 그것만 하셔도 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연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고의 백신은 단식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식을 하는 동안 우리가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대사 효소로서의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이 정말 빠르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은 꼭 하셔라. 우리가 단식이나 단식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 몸이 정말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이제 어디 가서 산에나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가, 이럴 때 찾는 곳이 예전에 단식원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에, 내 동네에, 내 집 바로 옆에 이런 생활 속 해독 단식원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중병으로 가기 전에 내 몸을 스스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 히트메이커스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독하면은 장메이커스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요. 장메이커스는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한 병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체험 사례가 나오고 너무너무 놀라운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한 병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 작은 거 한 병만 전달하고 당신의 장 건강을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제대로 드셔보신 분들은요, 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노폐물이 내 장에 있었다니, 내 몸에 쌓여 있었다니 라는 거를 알게 되면 이 해독이라는 거는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정말 내 몸을 깨끗하고 정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본이 바로 장메이커스 한 병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메이커스 많이 활용하시고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찌꺼기, 소장에 있는 단백질 찌꺼기, 암모니아 가스, 젖산유산을 물과 가스의 형태로 빠르게 빼주는 장메이커스 전달부터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디메이커스예요. 우리가 효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효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효소는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진 거예요. 효소는 소화를 시킬 때는 소화효소로 일을 하고요. 소화효소가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는 대사효소로서의 일을 하는데, 대사효소가 일을 많이 하게 하면 우리는 계속 건강해요. 근데 소화효소가 일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우리 몸이 아프고 병들어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일을 많이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시간을 줄이고 아니면 굶어라. 그래야만 대사효소가 일을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대사효소만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효소를 공급까지 해줘요.
그러면 충분한 효소가 들어가서 더 많은 대사순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 메이커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드세요. 식사 대용으로 드세요. 그러면 얘는 효소기 때문에 다시 소화 효소가 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빠르게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바디 메이커스는 늘 하루에 한 병이든 두 병이든 꼭 챙겨 갖고 다니시면서 내 몸을 위해서 드셔라라는 걸 제가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별똥별이에요. 뭐니 해도 장이 깨끗해야 되고요. 장에 유익한 유산균들이 가득해야만 우리 장이 깨끗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요. 장에 유해균들이 많아서 장에 독소가 가득 차게 되고 염증이 많이 생기면은요, 우리 온몸에 염증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해결하고 싶고, 우리 피부도 깨끗하게 하고 싶고, 맑게 하고 싶고, 그리고 몸도 날씬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게 바로 장에 있는 유익균의 개체수를 높여라라는 겁니다. 그 유익균의 개체수를 높여주는 게 바로 별똥별이에요. 그래서 이 별똥별은요, 제가 며칠 전에 여행 가면서 정말 먹방을 하고 왔거든요. 진짜 우리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에 뭐 먹지?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에 뭐 먹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점심을 먹고 나서 또 커피 한잔 하면서 요즘 커피숍 가면 커피만 파나요? 맛있는 빵과 디저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또 먹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뭐 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별똥별 2포하고 미네랄을 진하게 타서 먹고 잤더니 아침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부대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먹으면서 점심 뭐 먹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별똥별은 정말 대단하다. 여행 가서 많이 먹을 때만도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 보면 늘 저녁에 과식을 할 때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녁에 만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게 별똥별 2포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별똥별 2포와 미네랄 진하게 한 잔 드시면 그 다음날 아침은요, 속이 개운해지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체험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제가 열심히 먹었더니 나중에 친구들이 나도 좀 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건 뭐야? 이래서 제가 또 열심히 별똥별에 대해서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염이에요. 아까 의사의 반란을 쓰신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금 많이 드셔라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금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금은 요즘은 정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그게 들어왔을 때 정말 소금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금을 꼭 집어서 드셔야 돼요. 좋은 소금을 많이 드셔야 소금이 우리 몸에서 하는 부배까지의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이 또 건강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장 메이커스도 장이나 소장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죠. 효소도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해서 노폐물을 배출하게 해주죠. 별똥별도 장내에 있는 유익균의 개체수를 높이면서 유해균을 적게 해주니까 또 노폐물 배출, 숙변 배출도 용이하게 해주죠. 죽염도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만 배출을 해줘도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는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저희 제품 히트메이커스의 해독 제품이 너무너무 탁월하다. 그래서 소금 드시고요. 죽염을 많이 드셔서 우리 몸의 염도를 맞춰주시면 달아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어요. 예방뿐만이 아니라 치료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이 죽염입니다. 죽염과 미네랄을 지속적으로 드신 분들은요.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오시고요. 이미 당뇨가 되어 있어서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네랄과 죽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수치까지도 정확하게 다 정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당뇨야, 이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거. 아까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과감하게 약을 끊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 몸은 내 스스로 나를 좋아지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케어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또 미네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죠. 우리 히트 메이커스에서 재구매율 200%인 히트 미네랄이 이름이 바뀌었죠?
네, 저희가 바로 휴디아 미네랄에서 히트 미네랄로 바뀌었습니다. 히트 메이커스에는 히트 미네랄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히트치는 히트 미네랄이 저희 히트 메이커스 제품 중에서 가장 재구매가 많은 제품이고요. 또 가장 이 미네랄을 드셨을 때 많은 효과를 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이 미네랄 애호가예요. 매니아예요. 이 미네랄 제품을 만나고 나서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미네랄이 좋다라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미네랄은 먹었는데 나는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잘 안 드세요. 근데 어머 나 먹었더니 이런 게 일어났어.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 하는 분들은요. 빠지십니다. 이 미네랄에. 하루라도 안 드실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먹었는데 나는 왜 아무 증상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너무 건강한 분들. 미네랄이 충분히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어떤 신호가 없어 라는 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안 먹어서 그래서 미네랄에 대한 효과를 못 보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몸이 만약에 미네랄이 많이 고갈이 되어 있는 몸인데 나는 잘 몰라요. 그러면 마른 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쩍쩍 갈라져 있는 논바닥이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할 때 내 바로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은 쩍쩍 마른 몸이 아니라 찰랑찰랑 물이 넘치는 아주 기름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몸에다가 기름 좋은 땅과 쩍쩍 갈라진 땅에다가 동일하게 물을 주면 이 갈라진 땅은 언제 물이 차요? 언제 찰지 몰라요. 계속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떤 몸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들이부어야 돼. 늘 무조건 들이부어서 일정량을 들이부어서 좀 먹어본 다음에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이럴 뻔했구나. 왜냐하면 이 미네랄이 아플 곳을 미리 아프게 해주고요. 아팠던 곳을 또 더 아프게 하고 낫게 하는 아주 이런 신통방통한 제품이기 때문에 들이부어서 드셔라. 그래서 미네랄을 전달할 때는 한 병은 안 됩니다. 절대로. 반드시 5병 이상, 10병 이상 반드시 10병을 꼭 구매하도록 하시는 게 저의 철칙이에요. 너무 아껴서 드시면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드실 때 무조건 들이부을 정도로 많이 드셔라. 그리고 내 몸이 좋아지면 줄이셔라.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랄에 대한 효과를 못 보신 분은 그만큼 안 드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만큼 더 드셔보시고 내가 반드시 효과를 보고 미네랄 애호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독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먹는 게 바로 물입니다. 우리의 히트 메이커스에는 정말 또 특별한 물이 있잖아요. 바로 수소수, 알칼리수 정수기인데요. 수소수 정수기 자체가 국내 유일한 우리 무전원의 수소수기예요. 무전원이라는 거는 전기 코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정수기가 전기 코드 없는 거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헥사코아 수소수기는 전기 코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는 제로예요. 전기료는 제로인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맛있는 물을 수소가 듬뿍 담기고 알칼리수까지 나오고 또 육각수까지 나오는 자화 육각수까지 나오는 이런 정수기는요. 정말 국내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또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등급까지 되어 있어요. 2등급으로. 이렇게 좋은 물을 같이 드시면서 해독을 해주시니까 효과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저희 헥사키아 수소수기는요. 세계 기적의 물보다 수소 함량이 2배에서 8배까지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멕시코라든가 프랑스, 독일에 있는데요. 무려 프랑스에는 있는 것보다는 2배가 많이 들어있고요. 수소 함량이, 용존량이. 그리고 멕시코에보다는 6배. 그리고 독일보다는 5배. 이렇게 많이 수소수 함량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멕시코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의 이 샘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샘물을 드신 분들이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그 물이 수소수하고 약 알칼리수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저물을 먹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며칠씩 줄을 서가지고 저물을 먹는데 샘물이다 보니까 마구 퍼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먹는 양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명한 세계 기적의 물보다 더 높은 수소 용존량과 약 알칼리수와 육각수가 나오는 정수기가 우리 집에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또 히트 헥사코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물 드시면서 건강 관리만 하셔도 또 더욱더 좋죠. 물만 잘 드셔도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수소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제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10일 해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10일 해독 프로그램이요. 지금 컨테스트 기간 중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응모하셔가지고 열심히 내 몸의 해독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뛰고 계신데요. 이제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2일인데요. 27일 날 마감이 돼요. 27일 날 마감이 되고 30일 날 드디어 발표가 있습니다. 정말 그날 기대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날씬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특별한 체험을 하셨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정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만 배출해줘도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10일 해독 제품 많이 전달하셔서요. 나만 건강해지지 마세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분까지도 같이 건강해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순환 통증, 근육, 또 자율신경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히트메이커스에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목이나 어깨나 허리나 무릎 통증은요. 웬만한 분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렇게 통증을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세전류예요. 우리 몸에 전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 몸이 늙고 아프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류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기운이 없는 분들 보면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운의 기가 전기예요. 전기를 떨어지지 않게 계속 충전을 해주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짝 눈이 떠지고요. 내가 늘 인상이 밝지가 않았던 분들이 웃어요. 웃게 되고 얼굴에 홍조가 올라오면서 성격이 좋아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전기만 충전을 해줘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미세전류 세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요실금이라든가 요실금 치료에 의료기기로 3등급을 받은 또 바디 체인지라는 제품까지 있어요. 이 제품을 통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나 남성의 생식기 기관을 관리를 해주고요. 또 허리 통증까지 그리고 허리의 근육, 코어 근육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순환에 장 관리를 해주는 또 바디 메디카프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메디카프는요. 우리가 장 운동하고 자율신경계를 운동해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이 메디카프는 너무너무 쉽게 우리 몸을 케어를 해줘요. 그래서 그냥 발만 올려놓고 있으면 얘가 다 해줘요. 기계가 다 해주는데 이 기계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이런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또 순환과 또 통증, 염증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뭘 활용해도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건강해지면 피부가 맑아지죠. 이 맑아진 피부에는 또 디피셀 플러스라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화장품이라서 이걸 써보신 분들이요. 연락이 와요. 화장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좋은 화장품 못 써봤어요. 라고 재구매를 또 해주시는데요. 이 디피셀 플러스는 사슴태반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EGF라는 세포 성장인자와 SOD라는 항산화제가 안정화된 기술력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사용해 보시면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피부가 정말 광인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맑아진 피부에 디피셀 플러스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영양제 많이 드시는데요. 저희는 올인원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슴태반을 추출물을 하면서 11가지의 항산화, 항염, 항암제가 들어있는 그런 식물들로 그리고 식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올인원 영양제, 디어 플라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영양제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뉴질랜드에서 공수를 해오고 있고요. 사슴 하면은 뉴질랜드가 또 최고의 천연 자원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사슴의 태반을 1000mg이나 무려 한 알에
넣었기 때문에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찾고 계셔서 여러분들도 다른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는 올 위넌으로 하루에 딱 한 알 또는 두 알 아침 저녁 하나씩 드시면서 건강관리 하시라고 이렇게 또 좋은 제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머스예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가 카페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여성분들의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늑한 예쁘게 꾸며서 카페에서 빵도 굽고 쿠키도 굽고 커피도 내리고 뭐 요리도 하고 이런 게 꿈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카페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굉장히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장벽이 높을 것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내 것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고 즐겁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또 바로 히트메이커스거든요. 히트메이커스에서 요즘은 엔라이브라고 네이버가 또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네이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엔라이버 또 카카오톡에서 인수한 그립이라는 온라인 커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합류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되고요. 다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또 나만의 쇼핑몰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나도 한번 뭔가를 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달 지난주에는 경주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리퍼들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 똥사부님도 지난주에 또 데뷔를 하셨어요. 뺄빵 365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히트메이커스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게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끊임없이 전달하세요. 히트메이커스라는 사업이 왜 나는 좋은데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런 제품 먹고 있어, 이런 제품 취급하고 있어, 이랬더니 이랬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전달하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셔야 돼요.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가 그런 거 남의 말을 전달할 때는 뭔가 좀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내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나의 체험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좋은 제품은 필요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좋은 제품은요. 필요하다고 느끼도록 전달하라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맞다. 내가 너 이거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게 필요하도록 느끼게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트메이커스 제품을 끊임없이 확신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면서 히트메이커스 사업으로 크게 돈 벌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트메이커스 사업을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하시면 즐겁겠죠. 그래서 즐겁게 사업하시고요. 건강과 수입까지 다 가져가시는 그런 히트메이커스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히트메이커스를 위해서 또 저희 이렇게 좋은 제품을 런칭을 해주시고 회사를 만들어주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젊은 대표님, 또 안목이 탁월하신 대표님, 안병현 대표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히트메이커스의 대표 안병현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졌죠? 그죠? 네. 날씨가 정말 좋아졌고 이제 봄이 확실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아침 10시에는 그 트렌드 코리아 2022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2022년도의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파악하시고 나의 사업이나 이런 데다가 반영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비즈니스 아카데미 때 하나 공유하고 싶은 그 문구가 있었는데 그 제가 까먹어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좀 공유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누군가는 뭐 상황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지금 뭐 외부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다, 뭐다, 막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출산율은 줄고 있고, 그리고 뭐 빈부격차는 점점 막 커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좋은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더 많은 게 지금의 사실 우리의 일상인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차 이제 오미크론이 하면서 이제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나아지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또 다른 변이가 또 생길 수도 있는 위험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화나 변동 사항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왔을 때, 세계적 공황이 왔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와닿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냥 그 공포감 그 자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슨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우리나라의 재계 2위까지 갔던 넥슨의 김정주 그 회장이 결론적으로는 뭐 자살인 것 같은데 뭐 타살일 리는 없겠죠? 하와이에서 이제 자살을 했는데 평소에 이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굉장히 김정주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또 타고난 게 머리까지 겁나 좋아가지고 뭐 하는 것마다 다 대박 쳤죠. 실패라는 거를 별로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를 갔는데도 괴짜였어. 그러니까는 뭐 그때도 이제 뭐 김정주 회장의 일대기 하면서 뭐 젊었을 때는 그 당시에 뭐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귀에다 귀걸이를 2개씩 하고 막 되게 지금 나이가 그래도 한 50대 중반인데도 X세대보다도 더 이전의 세대인데 그 좀 그렇게 이제 좀 파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서울대 가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뭘 하는 거였는데 지금 뭐 이제 이 온라인 쪽에서 굉장히 성공한 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라든가 넥슨의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대학실에도 공부보다는 약간 게임 쪽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각으로 봤을 때 쟤는 진짜 왜 서울대까지 와서 저렇게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있나 이렇게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일을 냈죠.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바꿔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역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생각할 게 남부러울 게 없었고 가장 좋은 대학교에 갔고 그리고 처음 벌린 사업에서 흥행쳤고 실패 없이 쭉쭉쭉 하고 뭐 최근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친구였던 그 진경준 게이트가 한번 터졌었죠. 그 검사였는데 그 사람한테 주식을 이제 무상으로 하면서 100 몇억 원에 이제 좀 약간 이익을 줬다라고 해서 그런 이익들을 줬다고 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있었고 그랬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라는 게 없었죠. 우여곡절이라는 게 없었는데 본인 나름대로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 제주도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경영을 하고 그래 왔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뭐 따뜻한 뭐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와이에서 그 정말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을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공유해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에서의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나한테 다가오는 외압이나 뭐 실패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뭐 다 쫄딱 망했어. 아니면은 뭐 친구랑 뭐 틀어졌어. 아니면은 앞으로 뭐 어떤 악재가 다가올 거야. 아니면은 뭐 내가 어디 뭐 투자를 했는데 뭐 다 잃었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땅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졌어.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외부 상황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분위기 그 자체를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요. 경제 위기를 가만 보면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은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만약에 뭐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이번에 막 전쟁이 터지고 이러니까는 러시아 은행들마다 러시아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가지고 현금은 뭐 루브라 뭐 돼 있는 거를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막 줄을 막 길게 서 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영업을 안 한다 그러니까는 맥도날드 앞에서 줄을 엄청 길게 서 가지고 마지막 빅맥을 먹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줄을 길게 서 있는데 경제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제 위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버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고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소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 위기가 어디서부터 터지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소비가 떨어져. 소비가 떨어지면요. 공급은요. 공장이 매출이 줄어드니까 공장도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공급이 떨어지면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을 고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은 고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용률이 떨어져서 버는 돈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소비가 안 되죠. 그리고 소비가 안 되면은 또 공급이 떨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조 속에서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거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지금 일본 사회가 대표적이죠. 일본 사회가 잘 나갔을 때는 도쿄의 땅 하나의 가치로만 미국에 전역을 할 수 있는 가치였어요. 그 정도로 부동산에 버블이 끼어져 있었고, 일본이 뭔가를 시도하면은 다 성공하는 시기였죠. 뭐 일본의 소니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지금 뭐 포켓몬스터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도 뭐 흥행하니까.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10년이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30년, 40년을 지내고 있어요. 일본이 앞으로는 우리나라보다도 GDP나 국민 소득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나오면서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경제 위기라는 게 이거는 분위기의 위기인가 아니면 실물의 위기인가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인 것 같으세요? 분위기의 위기. 분위기의 위기가 결국에 실물의 위기까지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위기되고 소비가 사람들이 위축됐어. 사람들이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질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소비하면 안 될 것 같고 허리띠 졸라 매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비가 위축되는 이 분위기가 되면 당연히 공급도 생산량을 줄이고 고용한 사람들을 줄이고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이러면서 고용 창출이 줄어들고 그게 다시 소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어느 뭐 조직이 됐던 국가가 됐던 뭐든 간에 모든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정신 상태의 위기에서부터 온다. 정신 상태의 위기가 오면은 그러면은 그 분위기의 위기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제치하에 있다가 정말 남북 간의 그런 그 같은 민족이 북한이랑 남한이랑 나뉘어서 남북 전쟁이 있었고 그 위기에서도 정말 뭐 불모지가 된 땅에서도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그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출산율이 생겼죠.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이 보통 몇 년생들이 가장 많다 그래요? 58년 개띠 말하면은 뭐 치이는 게 58년 개띠다. 이런 경우도 많은데 58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남북전쟁 치르고 나서 바로 직후예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싶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쨌든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애를 낳은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열심히 헌신해서 사회를 읽어야겠다는 국민들의 이런 신념이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들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고도 성장을 하는 때도 있었지만 항상 경제 대공황이 왔었죠. 그 경제 대공황을 아주 현명하게 잘 이렇게 정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약간 소아마비 환자였는데 그 사람이 한 명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공황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지금 뭐 자동차 생산량이 줄었고 공장 가동률이 줄었고
사람들이 뭐 실직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는 공포 그 자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많은 삶에는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원시사회처럼 그냥 살던 것처럼 살면은 오히려 그냥 불만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약육강식의 생활 속에서 어차피 약한 애들은 강한 애한테 찌그러져 있어야 돼. 그럼 그렇게 살려면은 그냥 그게 원래 그냥 편안한 대로 사는 사람은 그게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사회는 자유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사회인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고 나는 그냥 뭐 누가 뭘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살기에는 정말 좋지 않은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사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 볼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고 협상할 수 있고 무언가 제안할 수 있고 리크루팅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내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무언가 내가 만들고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무언가를 학습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비즈니스 아카데미 때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경제 위기만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실물 경제가 하락하는 원인은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갑자기 뭐 100% 건강했던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폭격을 받아가지고 어디 서울의 한 3분의 1이 막 건물이 다 무너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떠한 위기가 생겨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데서 갑자기 어떤 기대나 예측에 의한 공포감이 이 경제 위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푸틴이랑 우크라이나랑 협상이 잘 됐으면 주식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은 실물 경제는 뭐 달라진 게 없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건물을 하나 더 세운 것도 아니고 반도체 생산량이 는 것도 아니고 신기술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성과가 더 좋게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거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일단 두려워하는 마인드를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인드나 불안정한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저는 히트메이커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강인한 정신 상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김종주 의장님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 사실 뭐 외모가 못났어, 뭐 돈이 없어, 뭐 고생을 했어, 몸이 아파, 뭐 진짜 부러울 게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도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게 좀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뭐 좀 약간 경제적으로 더 부유했으면 좋겠다.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더 좀 예뻤으면 좋겠다. 잘생겼으면 좋겠다.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결국에 이런 정신 상태를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김선주 본부장님이 지금 우리 히트 아이템과 활용법과 컨셉에 대해서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랑 나눠볼 거는 우리 히트메이커스 사업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이제 그 2022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제 10가지의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조금 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나노화 되는 사회,
나노 사회, 이제 굉장히 개인 간에 이렇게 분열되는 나노화 사회, 그리고 아까 뭐 머니 러시인가요? 뭐 제가 기억나는 게 머니 러시요. 그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러스팅 라이프, 뭐 시골에서 뭐 휴식, 러스팅 라이프가 이제 시골 휴식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헬시 플레저, 건강. 그리고 하나는 내러티브 라이프. 그래서 스토리 있는 삶. 뭐 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거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상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나노사회는 개개인의 이제 그 개개인의 주권이나 개개인의 생각 자체가 이제 쪼개지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단체라는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단체, 가족에서 내가 아내라는 역할, 뭐 아들이라는 역할, 딸이라는 역할, 부모라는 역할, 이 역할이라는 전제하에 내가 내 생각이 있어도 좀 뭔가를 양보하고 희생해야 됐다면, 지금은 나노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생각들이나 시도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욕구나 욕망들,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안 했다면 지금은 한다 안 한다? 한다. 저희 나라가 굉장히 이제 뭐 선진국가로 가면서 뭐 안 좋은 그 그래프긴 하지만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출산율과 이혼율이에요. 출산율과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여기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출산하는 거 어떠세요? 고통스럽나요? 아니면 편한가요? 네? 겁나 뭐 저는 안 해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엄청 고통스럽죠. 근데 출산이라는 것을 과거 분위기 때는 그래도 한 2명 정도는 낳아야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뭐 고통스럽건 안 고통스럽건 애 키우는 게 진짜 뭐 한 살부터 한 7살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 어렵죠? 그냥 냅두면은 정말 뭐 자기가 알아서 막 다 막 이것저것 어질러 놓으니까 누군가를 출산하고 애를 출산하고 키운다라는 거는 또 보람된 일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선 자기가 자기 헌신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적어도 우리가 출산율은 결혼하면 2명은 낳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몇 명이에요? 0.6명이야. 결혼하면 0.6명을 낳는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의사를 표명한다는 거예요. 나는 애 낳기 싫고 내 인생을 즐기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혼율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을 많이 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뭐 이게 살다 보면은 과거에는 더 환경이 좋았고 지금은 안 좋고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죠. 과거에도 뭐 경제적인 문제, 여타 다른 문제 이런 것들로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가족 간에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참았다 안 참았다? 참았다. 지금은 어떤다? 안 참죠. 안 참으니까는 이혼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노 사회를 의미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의사 표명에 대해서 더 과감해졌다, 안 과감해졌다? 과감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지금은 행동까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개개인의 사회에서 아예 행동까지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행동까지도 해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린 게 지금의 어떤 이 나노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대가족, 지금은 핵가족, 지금은 핵가족에서 1인 뭐 혼자서 사는 나 혼자 산다, 뭐 TV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처럼 나 혼자만 산다라는 거는 이제 나 혼자 결정권 자체가 각 개개인이 결정권 자체가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개인들이 이제 결정권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소비 패턴에서도 각 개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비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부모가 아니면은 뭐 주부, 아내가 어떤 거를 살 때 나의 의사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의사를 고려했죠.
나는 별로 이 디자인이 별론데 애들이 자꾸만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사든가, 나는 별론데 왠지 남편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걸 사든가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야 산다? 내가 좋아야. 그냥 내가 좋아야 사요. 되게 직설적인 사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머니러시라는 거는 이제 현금을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강한 지금 상황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는 손해잖아요. 나는 현금을 고스란히 뭐 5천만 원을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돈을 계속 찍어내. 그럼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들까요? 아니면은 높아질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이 돈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하느냐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거고,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 머니러시라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스팅 라이프 시골 휴식이라는 거는 뭐 한 10년 전 과거에도 주말 농장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주말 농장 하는 사람이 보통 20, 30대인가요? 아니면 5, 60대인가요? 5, 60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말 농장뿐만 아니라 한 뭐 일주일간 뭐 제주살이, 한 달 제주살이, 뭐 1년 제주살이, 아니면은 뭐 강원도에 어디 가가지고 뭐 그냥 뭐 밥해 먹으면서 살아보기,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시골이나 이런 데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면서 좀 그러기 때문에 뭐 약간 컨테이너 하우스나 농막주택이나 아니면 그런 곳에다가 우리 쉼사우나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수요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헬시 플레저라고 건강인데요. 지금 2022년도에 건강은 지금 뭐 우리나라 인구학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인가요? 아니면은 뭐 젊어지고 있는 사회인가요? 완전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죠. 그럼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건강이기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분들만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점점 건강에 대해서 챙기고 알아보는 시대가 됐다라는 게 지금의 이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문가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권할 수 있고 그런 게 또 트렌드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 라이프, 스토리 있는 삶. 이게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어떤 막 히트메이커 사업을 딱 바로 시작했는데 막 다음 달부터 끊이지 않고 매월 1,000만 원씩 벌어. 그 사람 누가 나와서 저는 시작하자마자 1,000만 원씩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스토리에 귀 기울여지긴 하는데 약간 얄밉죠. 약간 얄미운데 막 누구는 막 엄청 죽쓰다가 막 시작해 막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막 시작했는데 엄청 죽쓰다가 내가 여기에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내가 하는 활동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소비자분들의 성과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토리 있는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이런 강의나 이런 거에서 뭔가를 말씀드리더라도 어떤 배경 상황을 설명 안 한 채로 그냥 만약에도 아까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는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거를 말하는 것과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말해주고 말하는 거는 느껴지는 게 완전히 틀리죠.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내가 지금까지 쭉 지내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나 내가 뭐 해독을 하고 나서, 내가 온연료법을 하고 나서, 뭐 내가 뭐 라이브 커머스를 뭐 시도하고 나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한 번도 뭐 어떤 거를 싫은 소리 아니면 권하지를 못한 사람인데 이것저것 한번 권하고 나서 달라진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토리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누군가한테 권한다의 관점만 본다 그러면 막 집요하게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왠지 뭘 딱 권했는데 별로 시큰둥해. 그러면은 그냥 막 딱 끊어. 그래버리는
스타일인데 특히 가족들한테 내가 그래도 좀 약간 인심 써서 뭔가 한번 줘보고 싶었는데 별로 시큰둥해. 아 그래 그럼 됐어. 이렇게 딱 끊어버리지. 딱 끊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반응이 있고 호응이 있어야 막 뭐라도 막 이렇게 권해주고 주고 싶고 막 이런데 만약에 뭐 막 이거 좋다. 뭐 예를 들어 미네랄이 엄청 겁나 좋고 이거 먹으면은 뭐 뼈도 튼튼해지고 뭐 애를 못 낳던 애들도 애를 낳기 시작하고 실제 그랬거든. 저는 체험담이 있고 막 이러면은 그냥 딱 그 표정에서 나오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아 그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뭔가 내 마음으로는 한번 체험해보라고 주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딱 끊어버리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내가 권해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권해야 되는 상황이면 밀죠. 너는 꼭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미는데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렇게 잘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뭔가를 해봐,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이게 권하지 않는 스타일에서 권하는 스타일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를 말씀드린다면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주도적으로 바뀌었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그냥 권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권했던 사람들한테 또 권하면은 왠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권했던 사람들한테 또 권하잖아요. 익숙해져요. 거절했던 사람이 아 얘는 원래 권하는 애구나. 그래서 그냥 그게 익숙해져. 근데 굉장히 쭈삣쭈삣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나는 싫은 소리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야. 권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누군가한테 한 번도 권하지 못하고 뭐 자기가 좋다는 생각, 권한다라는 건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권하는데 너가 싫으면 말고, 싫으면 말고. 근데 내가 좀 뭘 막 유지해야 된다거나 막 좀 긴박해. 그럼 뭐 마지막에는 권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도와줘라 좀, 도와줘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권한다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 팔지 말고 사게 하라. 막 이런 책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사고 싶게끔 만들고 그렇게 막 이거 진짜 좋아. 막 이러면서 말하는 것도 능력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는 권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지만 거기에서 그냥 권하는 것도 그것도 내 자유니까 권하는 것도 내 자유니까 그냥 권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오늘은 미네랄을 권했다가 내일은 사우나를 권했다가 그 다음 날은 장메이커스를 권했다가 이렇게 해도 익숙해져. 아 얘는 원래 권하는 애구나. 그러면서 관계 자체가 나는 권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한 사람은 판매자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은 소비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항상 소비만 하고 소비만 하는 게 익숙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서는 권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순간에서는 누군가한테 제안해 볼 수 있는 좀 설득력 있게 제안해 보는 나는 내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제안했는데 듣는 사람의 표정이 하나도 설득력 있지 않아 하는 표정이면은 그렇게 그냥 두더라도 또다시 한번 권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지. 분위기 조성하면서 오늘 내가 말할 거는 막 이러면서 분위기 조성을 또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약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제가 보면요. 이렇게 권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일단은 건강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특징이 그래. 권하는 게 익숙한 사람 치고 나 아픈 사람을 못 봤어. 에너지 없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근데 거의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오늘 막 병원 예약했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치고 권하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야. 거의 대부분의 오늘 뭐 기력이 딸리고 딱 얼굴만 봐도 기력이 없어. 얼굴만 봐도 막 병원 가야 될 것 같고 기력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이 건강제품이랑 건강제품은 다 먹어봤고 뭐 해봤고 소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막 보면은 막 이런 뭐 네트워크나 뭐 방판이나 아니면 영업이나 이런 거 막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항상 에너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항상 에너지가 있고 뭔가를 계속 권해. 근데 자기는 진짜 건강해 보여. 그러니까 자꾸 권해. 자꾸 권하는데 그런 사람 치고 기력이 없는 사람을 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자기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자꾸 권해야 되니까는 더 생기 있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고 이래야 되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권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생동감 있게 사는, 그리고 권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은 권하기만 하고 또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말하면 들어줄 수 있고, 근데 또 내 거를 권하고, 이런 식으로 좀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도적으로 권하거나 안내하거나 마케팅하거나 홍보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가 넘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그래서 긍정적으로 주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수동적이고 힘없이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를 막 주도적으로 뭔가를 뭐 이렇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주도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좀 이렇게 장수하세요. 장수하시고, 수동적인 분들은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볼 때마다 힘이 없지. 딱 봐도 힘이 없는 분들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딱 봐도 힘 없고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가 이미 다 느끼고 있는데 나노 사회가 되고 있다. 개개인의 주권이나 개개인의 선택이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뭐 통계적으로 다 보이는 게 소비 패턴이라든가 출산율,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싫어, 국가를 위해서 애 낳기 싫어. 그냥 나는 내가 애 낳기 싫으니까 출산율이 2명에서 0.6명으로 떨어지는 거고, 자녀를 위해서 뭐 남편이랑 너무 살기 싫은데 뭐 이혼하기 싫어. 이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참으면서 살면 어떨까가 드러나는 게 지금이 뭐 막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나노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어떤 결정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분들한테 우리는 쉼 사우나를 계속 권하고 해독을 권하고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머니러시는 이제 개인의 어떤 돈에 대한 포트폴리오고요. 그리고 시골 휴식이라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힐링하려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고,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 스토리 있는 삶, 내가 어떤 스토리 있게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러티브 라이프 해가지고 내가 뭐 여기에서 뭐 성공한 스토리가 됐던, 건강해진 스토리가 됐던, 이번에 뭐 보여줄 게 달라진 나 지금 히트카톡으로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보내기만 해도 지금 상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기보다도 거기에다가 본인의 스토리도 같이 올려주면 가산점이 붙어요. 저희는 뭐 사진만 띡띡 올리고 몸무게가 얼마나 줄였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기준을 거기 뭐 체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기준이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스토리가 있거나 뭐 어떤 자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신 분들은 1등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나의 스토리들을 좀 올려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내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매출이 좋을 때도 있고 뭐 좀 매출이 떨어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팀워크 비즈니스를 할 때 아니면 개개인의 비즈니스를 할 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만들어야 되는 거는 사실 나로부터 생겨나는 이제 어떤 인적 멤버십, 뭐 찐팬들이죠. 나의 소비자 또는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뭐 소비자 아니면 사업자 이런 분들이 소비자가 뭐 대략 한 50명이 된다, 100명 정도가 된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좋은 거를 권할 수 있고 내가 체험해보고 정말 좋은 거에 대해서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멤버십을 만들어 나갈 때 건강에 대해서, 온열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심사나를 놔야 되는 이유, 심사원화를 놓고 또 비즈니스로도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독하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감을 하시고 많이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과 매출의 성패는요, 얼마만큼 내가 쇼더 플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권한다는 거는 내가 정말 좋아서 권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요 앞에서 요 주변에 정말 뭐 맛있는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요 주변은. 그죠? 음식점 맛있는 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나요? 맛있는 데가? 여기 밑에 그나마 뭐 김치찌개집 뭐 괜찮았는데 자주 문 닫았죠 거기. 아예 문 닫았죠. 그래서 이제 없어졌고. 그러니까 여기는 맛집이 없더라고요. 맛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요 주변에서 맛집을 정말 맛있는 집을 뭐 예를 들어 뭐 순두부찌개 집인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그거 주변 사람들한테 권해요, 안 권해요? 권하시죠. 여기 온 사람들한테 점심 먹으러 갈 때 거기 가봐라고 권하시죠. 그런 거랑 똑같이 내가 온열요법을 해보고 정말 해독을 통해서 건강해졌다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권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온전하게 다 설명할 수 없다면 내일같이 해독 세미나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노하우를 배우고 또 내가 더 성장하고 싶다면 뭐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주도적인 삶이 돼야겠다. 에너지 있는 삶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더 누군가한테 권하는 횟수를 늘려보자. 늘려보자. 이게 뭐 정말 내가 좋아서 권하는 거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여기 앞에 정말 순두부찌개집이 진짜 뭐 생겼는데 너무 맛있는데 나가는 사람한테 권했어.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안 갔어. 그렇다고 뭐 그렇게 서운해요? 서운하진 않잖아. 근데 그게 이제 돈과 연관이 돼 있다. 추천수단과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권해야겠지. 계속 갈 때까지. 그죠? 갈 때까지. 너 저번에 순두부 안 먹었잖아. 이번에 꼭 먹어봐. 이러면서 그죠? 근데 돈과 연관이 안 돼 있으면은 한 번 권하고 마는 건데 우리 소득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권하라는 얘기야. 계속 사람들한테 해독 한번 해봐. 장메이커스 한번 1일 해독이라도 한번 해봐라 좀. 이렇게 하면서 권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또 절실하게 권하면 또 자주 권하면 듣더라고 또 그죠? 계속 말하니까 귀에 박히니까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는 거니? 이러면서 이제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거는 한 축을 가지고 쭉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거고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어떤 멤버십을 만들거나 소비자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서 우리 멤버십 확장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트렌드가 있는 시대 속에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뭐다? 두려움 그 자체다. 예. 두려움 그 자체만 두려워하시면은 나머지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야. 그죠? 두려워하는 그 분위기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 가장 많이 애를 낳았던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58년이야. 그때가 언제예요? 6.25 다 터지고 나서 폐허에서 복구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정신 상태면은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정말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지, 뭐라도 할 수 있지. 그죠? 그런 것처럼 좀 사람은 이제 역경지수라고 해서요. 그런 한 역경을 한번 이렇게 막 겪어보면 뭐 밥 같은 것도 한번 엄청 굶다가 뭐 좀 먹으면은 맛있죠. 되게 맛있죠. 단식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맛있잖아요. 근데 뭐 항상 막 매일 막 고기 먹고 막 되게 막 풍부하게 먹었는데 오늘도 뭐 또 밥 나오면은 좀
뭐 맛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역경지수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시련이나 이런 거 오는 거를 좀 즐기는 자세도 좀 필요하다. 삶에 있어서 시련이나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도 나한테 두려울 게 아니다. 라는 그 정신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복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복제된 조직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세상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히트메이커스 사업자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사업 설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